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교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여학생과 함께 발견된 40대 여성 교사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교사를 숨진 여학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고요. 현장 안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1학년 여아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어깨와 손 등 온몸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의식은 없었습니다. 40대 여성 교사 한 명도 목과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초등학생은 돌봄 교실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랑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1시간쯤 뛰인 경찰은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초등학생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은 지난해 말 복직한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고 용의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8살인 1학년 여아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어깨와 손 등 온몸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의식은 없었습니다. 40대 여성 교사 한 명도 목과 오른쪽 팔에 상처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 초등학생은 돌봄 교실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랑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1시간쯤 뛰인 경찰은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초등학생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은 지난해 말 복직한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용의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자 교사가 이제 8살 된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휴직을 하고 있다가 복직을 했는데 업무에서 배제되자 짜증이 나면서 돌발적인 범행에 나선 겁니다. 이 교사는 경찰에 누구든 상관없으니 같이 죽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고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을 목표로 했는데 그 상대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으니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교사와 숨진 김하늘 양은 특별한 교류도 없었는데 돌봄 교실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휴직 동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6개월짜리 휴직에 들어갔다가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조기 복직했는데 복직 이후 3일 만에 수업에서 배제되자 다시 짜증이 났다며 범행 당일 오후 1시쯤 학교에서 2km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오후 4시 반쯤 돌봄 교실 이후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가 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 조회로 수색하던 중 아이의 친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 내부의 비좁은 자재 보관실에서 여교사 A씨를 먼저 발견해 신고했고 이어 김하늘 양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응급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 강제 수사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교실이나 복도 등의 CCTV가 없는 만큼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조사해 언제 범행을 결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앞으로 학교 관계자의 진술과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40대 교사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지난해 말 6개월짜리 병가를 낸 뒤 21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거나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모두 알고도 학교와 교육청은 분리조치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용준 기자입니다.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돌봄 교실을 나선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건 40대 교사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우울증 치료를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함께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가 기간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에 불과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을 첨부해 무려 5달가량 빠르게 자신 의지로 조기 복직한 건데 이후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교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면 휴직과 복직을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휴 복직이 반복된다면 해당 교원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시킬 수 있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우울증으로 휴복직을 신청한 건 단 한 번뿐이란 이유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만약 한 번 내가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에 갔는데 휴직을 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은 이 인권침해에 소지됐고. A씨가 범행 나흘 전쯤엔 접속이 느리다며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거나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단순히 A씨의 자리를 교감 옆으로 옮기게 했을 뿐 A씨를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우선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장소는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였습니다. 유족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다른 학부모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박범식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꽃들로 둘러싸인 영상사진엔 아픈 기색 없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늘 양의 아버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에 한이 맺힙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미 아이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됐지만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났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조금 믿기진 않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다른 시민은 학생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교사가 벌인 참담한 행각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그 하나의 축이 바로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어린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해했다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시달리는 노여움을 가지고 있고요. 사건 이후 대전경찰청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초등학교 일대에 기동수찰대 한 개 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성 교사가 지난해 말 휴직과 복직 신청 당시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전혀 다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진단서엔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썼는데 20일 뒤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급격히 악화된 우울증이 어떻게 3주 만에 감쪽같이 치료가 됐는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진단인데요. 진단에 적절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수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 지난해 12월 9일 휴직을 신청할 당시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 교사 A씨의 진단서입니다. 20여일 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는 소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지만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은 겁니다. 이 소견으로 A씨는 복직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김하늘 양을 살해했습니다. 진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자해로 중환자실에 있는 A씨의 회복 여부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학교 내 CCTV는 이미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수사할 예정입니다. 체포 이후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전 서부경찰서장을 수사총괄 팀장으로 하고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전담 수사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늘양 유족 측은 수사 상황을 기사로 접하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경력을 배치해 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하늘양을 지켜줄 보호자는 학교 안과 밖에 모두 2명이나 있었습니다. 일단 충분한 보호 조치가 가동된 건 분명한데 대체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조영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범행 당일 하늘 양은 오후 4시 반까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의 담당 교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학원 차량 기사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홀로 교실 밖을 나섰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40대 교사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에 모두 보호자가 있었지만 아이가 혼자가 된 순간을 노린 겁니다. 선생님들의 확인 절차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데려가는 사람이 방명록만 쓰고 초인종만 눌러서 애들을 콜하면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의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참여 후 퇴실할 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귀가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보호자들 간 아이를 손에서 손으로 직접 인계해야 하는지 인계한다면 그 장소가 교실 앞인지 등 세부적 매뉴얼은 없을 뿐더러 오후 5시 이전엔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자율 귀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재량을 허용하다 보니 돌봄교실 귀가 방식은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범행이 일어난 초등학교는 1층 현관 앞에서 보호자에게 인계가 가능해 안전에 공백이 생긴 반면 주변의 일부 학교는 교실 앞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돌봄교실이 1층인지 2층인지 등 위치에 따라 인계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학교마다 돌봄교실의 위치 때문에 조금씩 운영을 달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돌봄교실 귀가가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국 17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뒤늦게 해명했는데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가수를 좋아했던 사랑스러운 아이 하늘양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는 애도를 표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하늘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TV에 걸그룹이 나오면 천진난만하게 춤을 췄던 예쁜 아이 하늘양.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엔 국화와 과자 등이 수십 미터가량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혹여나 편지와 인형이 비에 젖어 슬퍼하진 않을까 우산과 비닐도 씌워졌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메모들이 가득하고 아이돌을 좋아했던 하늘양을 위해 가수 사진도 가져다 놨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너무 작고 여리고 아기거든요. 근데 그런 아기가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 1층 현관 앞에서 시민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너무나도 아팠을 하늘양을 위해 아이들과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하늘이가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고 건강하고. 인근 꽃집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했으면 좋겠다며 국화꽃 100송이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꽃을 사러 오는데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또래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 그래서 좀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하늘양의 아버지는 하늘이가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하늘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은 발인일인 오늘 14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도 애도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숨진 하늘양과 가족들은 응원하기 위해 전국을 다닐 만큼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구계도 하늘양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 품에 안겨 활짝 웃음꽃을 틔우고 있는 하늘이. 하늘이와 가족들은 시티즌 서포터즈 소모임 일원으로 활동하며 팀을 응원했습니다. 빈소에도 단체 응원복이 걸려 있을 만큼 축구에 남다른 사랑을 보냈던 하늘이 소식이 알려지자 추모 분위기는 축구계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온라인 SNS에서는 팬과 선수들의 추모글이 이어졌고 구단을 비롯해 황인범 등 전현 대전 선수뿐만 아니라 전북과 수원, 포항 등 전국의 K리그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황선홍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과 구단 관계자도 직접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가슴이 더 슬픔이 많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좋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양의 발인 다음 날인 오는 15일 포항 스틸러스 홈에서 열리는 K리그 개막전에 대전과 포항 양팀 팬들이 하늘이를 추모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포항 서포터즈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 곳곳에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일정 시간 동안 응원 대신 묵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모의 시간을 서로 좀 갖자. 그래서 경기 시간 전에 경기 시작 후에 한동안 응원을 서로 자제하는 였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요청을 했고, 이외에 오는 주말 전국에서 열리는 K리그 경기에도 팬들이 김하늘양을 추모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대전 하나시티즌 구단 측도 오는 23일 열리는 대전의 홈개막전에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고 김하늘양 참극을 분석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어제는 같은 의사가 살해 용의자인 40대 여교사에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진단했다가 불과 3주 만에 거의 완쾌 수준이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내냐 어리둥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이 40대 여교사는 2년 동안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학내 안전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 2년 동안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는데 학교와 교육청이 알아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여러 예후도 무신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숨지게 한 40대 가해교사 A씨. 지난 2023년부터 휴직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까지 2년 동안 학내 안전 담당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의 등하교와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는 새싹지킴이와 녹색어머니회를 조직 운영하고 학생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는 4차례 조퇴를 반복했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병가를 냈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관련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12월 9일 해당 교사가 휴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뒤에는 관련 업무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A씨는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행동을 보였고 지난 10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유추등 교육과장과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A씨가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게끔 하라며 학교 관리자에게 권유했습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게 좋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검면직이나 질병휴직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이 같은 소식을 A씨에게 전했는데 이후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연가나 병가를 강제한 게 아니고 분리를 하기 위한 조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A씨에 대한 교육청의 상담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하늘양 사건 40대 가해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과 우울증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낙인 효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가해 교사는 5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범행을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우울증은 주로 외부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본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울증은 내면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타해의 위험성보다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가해 교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범행 동기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되게 이런 정도의 살인과 같은 행동에는 우울증 자체보다는 인격이나 충동성, 마약 등등의 다른 요인이 관여된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우울증 전력에 대한 부각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강화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낙인이 찍히면서 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접근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복직 그리고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복직 이런 과정에서 이 정신적인 위험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해 왔다라는 것은 좀 고쳐나가야 할 상황 같고요. 대한의사협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 원인을 우울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하늘양의 참담한 죽음을 과연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물론 지킴이와 같은 인력들이 일선 학교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작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봤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김하늘양 비극이 일어났던 학교엔 새싹지킴이 5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새싹지킴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초등학교에 파견돼 등하교 시 안전지도와 학교 주변 폭력을 예방합니다. 다른 학교처럼 이 학교에도 각종 범죄로부터 학교 안전을 지키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었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하늘양이 숨지기 전부터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선생을 폭행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겁니다.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의 사전에 체크된 거는 뭐 신고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한 명당 8에서 9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늘 상주할 수 없고 보고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접수된 건에만 대응을 할 수 있어 이번처럼 학교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배움터 지킴이나 학교 보안관이 있지만 절대 다수가 고령이고 학내 치안을 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상주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6,000명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국토부 소속인 철도경찰처럼 교육부가 특별사법경찰을 학교에 상주시켜 주의교사나 학생들을 관리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자기 직무수행 분야와 관련해서 사법권을 가지는 일종의 직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새로운 인원을 뽑을지 아니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할지 여부와 예산 확보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하늘양 사건 이후 여야와 정부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다면서 앞장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란을 떨며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제도들만 제대로 손봤더라도 참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수차례 병가를 사용한 뒤 지난해 12월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던 가해교사 A씨는 21일 만에 진단서 한 장과 함께 교육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A 교사의 의문스러운 복직 과정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전문가의 소견만 있다면 복직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질병휴직이 인사권자가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인 만큼 복직 과정에 대해 더 개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인근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질병휴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과 별개로 교육청이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특히 질병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의료진단서 외에도 외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이뤄졌던 대전시 교육청과 달리 한 번 더 외부 전문가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교원단체는 정당한 휴직 사용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직 심사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병휴직 관련해갖고 복직할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고. 뒤늦게 정부가 세종교육청처럼 정신질환교원의 휴직과 복직 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제도들만 미리 손을 봤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TJB 8시 뉴스는 영면에 든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며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학교 스승에게 목숨을 잃은 하늘 양의 발인식은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 엄수됐습니다. 하늘 양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유족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오열했고 지역의 시민들은 이제는 행복하길 바란다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피살당한 하늘 양의 발인식. 여느 초등학교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아이돌과 축구를 좋아했던 아이였지만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 양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유족들은 아이가 탄 차량을 차마 보낼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리며 곡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늘 양을 태운 운구차는 속절없이 닫힙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앞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늘 양의 관이 화장터에 도착하자 통곡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유족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침통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평소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도 짧은 생을 살다 간 하늘양을 위해 시민들이 애도의 편지를 묶어 마음을 전합니다. 따뜻한 음식도 놔두며 하늘양의 넋을 위로합니다. 초등학교 현관 앞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늘양이 천국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원합니다. 그곳에서는 많이 속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고 싶네요. 그곳에서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 아줌마가 바래줄게. 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를 살해한 이번 범행은 계획범죄라며 가해구사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 거는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서는 우발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거는 정말 엄중한 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연결 식후 고인이 된 하늘양은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문에 들어간 가운데 합동분향소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늘양 사건 이후 대전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살해 교사가 6개월 휴직 뒤 소견서만으로 3주 만에 복귀한 하늘양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신질환 등을 앓는 고위험군 교사는 복직 시 별도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로 한 겁니다. 한편 중환자실에 있는 40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아서 그날에 보다 정확한 진실을 가리는 일도 늦어지는 데다 체포영장 집행도 하염없이 늘어만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컴퓨터 커버 곳곳이 금해가 있고 본체는 부서져 박살났습니다. 김하늘양을 숨지게 한 40대 교사가 범행 닷새 전 부순 겁니다. 교사 A씨는 책상 위에 칼과 가위 등 위험 도구를 올려두고 청테이프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도 보였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휴직 21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소견서 하나만으로 복직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에서 이 교사와 같이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휴직 후 조기 복직할 때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들이 정상 근무가 가능할지 심의하는 겁니다. 또 고위험군 교사가 2번 이상 질병휴직 후 복직할 때에는 의료 전문가 중 정신과 전문의 1명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를 권고받은 교사에게는 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교사들도 초기 심리 상담 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면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하늘양을 숨지게 한 교사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했습니다. 범죄 행동을 분석해 범죄 당시 A씨의 심리 상태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가해 교사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와 사건 현장 인근 CCTV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여전히 조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호전되지 않아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늘양 유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와 악성 비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은 악성 게시글 138건을 삭제, 차단하는 한편 유족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미 2022년 안전한 돌봄 교실을 만들겠다며 교실 출입구에 최소 100만 화소짜리 CCTV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하늘양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엔 15대 CCTV가 있었는데 단 한 대를 제외하고 모두가 학교 외부만 찍고 있었습니다. 숨진 하늘양은 돌봄 교실과 아주 가까운 시청각실 창고에서 발견됐는데 돌봄 교실은 물론 복도 등에 CCTV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돌봄 교실을 나선 뒤 사라진 하늘양이 고작 20m 떨어진 시청각실에서 발견되기까진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경찰 2개 팀까지 동원됐지만 인근 아파트와 운동장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되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엔 15대의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내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 14대는 모두 운동장이나 놀이터, 정문 앞 등 외부만 비추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늘양의 동선을 추적할 교내 복도에도 범행이 일어난 시청각실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학교 외부에는 CCTV가 있는데 범행 장소라든가 교실, 복도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늘양을 찾기 위해선 수십 개의 교실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찾아야 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교직원들하고 다 학교 교내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엔 10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한다고까지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복도라도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같은 지적에 대전시 교육청은 뒤늦게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하늘 양. 어제 영결식은 끝났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하늘 양을 기리는 추모의 물결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분향소엔 마지막까지 추모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오늘 개막한 K리그에서도 축구팬이었던 하늘 양을 위한 묵념과 추모 세리머니가 펼쳐졌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하늘 양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 오늘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합동 분향소 마지막 날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국화를 조심스레 고르고 놓으며 하늘 양이 이제는 행복하기를, 하늘에서는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짧은 쪽지를 붙일 수 있는 칠판은 이미 빼곡하게 차 있지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꾹꾹 눌렀습니다. 어제 영결식은 끝났어도 하늘 양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쪽지를 붙입니다. 저희 아이도 여기 1학년 다니고 옆반 친구인데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하늘이 잊지 않고 항상 꼭 기억하고 살려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수많은 꽃들과 과자, 편지가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눈과 비를 맞으며 색이 바랜 국화꽃들 옆엔 다시 추모객들이 가져다 놓은 꽃들이 놓였습니다. 생업 때문에 미처 평일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안녕을 빌며 발길을 멈춰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전에도 잠깐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이 너가 마음껏 뛰놀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늘양의 아파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이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는 쪽지부터 생전에 좋아했을 과자들을 시민들이 하나둘 두고 갔습니다. 축구팬이었던 김하늘 양을 깊이 애도합니다. 하늘 양이 좋아했다는 축구팀 대전 하나시티즌도 포항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전 다 같이 묵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이다. 하늘이를 기억하겠다는 팻말이 경기장 곳곳을 지켰고 선수들은 선제골 이후 하늘을 가리키는 세레모니로 하늘에서 지켜볼 김양을 기렸습니다. 한편 하늘양의 초등학교는 오는 월요일부터 재량 휴업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명모 씨의 잔혹한 폭력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사건 나흘 전 명 씨에게 폭행을 당한 동료 교사의 진술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의 목을 꺾듯이 폭력을 휘둘러 심장이 터질 만큼 무섭고 두려웠다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명 씨가 위중한 정도는 아닌데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는 일주일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편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팔을 확 들어 내 어깨와 목을 두르며 나를 힘껏 눌러 허리가 확 숙여졌다. 내 손을 바라보니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갑자기 나타날까 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사건 발생 나흘 전 퇴근 시간 불 꺼진 학교에서 가해교사 명모 씨에게 폭행당한 동료 교사가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성인도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폭력성이 자세히 드러나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6일 날 해당 학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고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며 불 꺼진 교실에서 청테이프를 들고 서성이다 말을 건 교사를 공격한 명 씨.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도 교육청은 마치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 작은 소동이라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 장학사들은 사건 당일 오전 명 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학교를 떠났고 5시간여 뒤 하늘 양은 명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사자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대면 조사가 일주일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명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김하늘 양에 대한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해교사 명 씨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려져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들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향해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규탄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직원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교육청이 돌봄 교실에 화살을 돌리려 하는데 돌봄 교사 1명이 20명 이상을 맡는 학교가 있을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교육청 탓이 크다며 제대로 된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교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고 김하늘 양 사건을 막지 못한 대전시 교육청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하늘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학생 안전을 책임진 대전시 교육감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교육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책임자인 교육감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이 사과를 하느니 그 누구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이와 함께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휴직교사 전수조사를 통한 회복과 지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교육청은 휴직교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회복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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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돌봄교실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초등 돌봄교실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등교에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의 모든 공간이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교실만 수시로 점검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 현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교육청의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아울러 돌봄교실 전담사 1명이 20명 이상을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시에서 열린 대전시 교육청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있던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다시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 이후 처음 열린 대전시 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이 전혀 실효성 없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저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책이 나왔다. 이 대책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다 기존에 없지 않는 다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긴급하게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돌봄 수업을 마치고 학생 혼자 학교를 나서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교육청 답변에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노도의 어떤 업무 수행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 자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인솔하는 것은 굉장한 고도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손잡고 데려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가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학생들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어린이집의 유치원은 교사와 학부모하고 아이들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있어서 조례에 담아서
이와 함께 교원의 이상 행동을 주변 동료 교사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함께 정신질환 교사들의 휴복직에 대한 이중심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국회는 오늘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설동호 교육감을 불렀습니다. 질문 내내 설 교육감의 책임을 피하라는 답변에 국회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고 급기야 상임위원장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설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기계적인 답만 반복한 건데요. 한마디로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양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던 지난 11일 교육청 브리핑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2시간 내내 변명과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책임지는 자세를 찾아보기 힘든 설 교육감의 태도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제3자가 남 이야기하듯이 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한 답변을 하라는 위원장 차원에서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일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했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역력히 보입니다. 사건 발생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 가해 교사 명 씨를 미리 분리 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만나고 가야죠. 자음사가 나왔으면, 현장에 나왔으면 만나고 가서 선생님 상태 보고 분리 조치했어야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고위험 교원 관리와 학생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한편 매서운 질타를 받은 설동호 교육감이 뒤늦게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가 참극을 막지 못한 대전시 교육청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다시 시작되면서 현장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의 충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인 만큼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심리 상담을 권고합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8살 하늘양이 숨진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등교가 시작됐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통곡할 일이죠. 지금도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 마음 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가시진 않아요. 초등학생 손주를 둔 시민들도 학교에서 벌어진 참극에 불안한 마음이 여전합니다. 그거 잊혀지지 않지. 마음 놓고 나도 우리 손녀한테 선생님 말씀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격적인 소식을 연이어 접하면서 불안감과 우울함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비롯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트라우마의 핵심입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밤잠을 설치거나 이유 없이 답답함을 느낀다면 마음 안심버스나 범죄 피해 통합 심리 지원단 등 여러 기관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스트레스 검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심리교육을 받으시면서 어떤 심리적 외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럴 때 어떻게 위로와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또 교육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하늘양 모교에 설치된 마음안심버스는 오는 21일까지, 통합심리지원단은 오는 28일까지 운영하며 평일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예약을 하면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하늘양 사건 이후 늘봄학교 안전관리 문제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새학기 개학을 2주 앞두고 인력 투입과
비상벨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는 놓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2학기 기준으로 2만 3천여 명. 하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올해는 참여 학생이 2배가량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늘양 사건으로 늘봄학교 귀가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들이 안전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학생을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참여 후에 귀가하는 학생을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서 보호자나 또는 대리인에게 대면으로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 전면 확대와 안심 터치벨 도입 등 대책을 내놓았고, 대전교육청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심 귀가협력 근무체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퇴직교원을 자원봉사 인력 풀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선 자원봉사자 배치 등 예산 지원이 동반되지 않은 안전 대책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담사 1명이 많게는 20명 이상 관리하는 등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 늘봄교실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를 자원봉사자로 채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가 보조인력 등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교조 세종지부 등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예산 지원 없는 대책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하늘양 사건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설 교육감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부하거나 내 탓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여온 건데요. 교육당국의 수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하늘양 사건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던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설동호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문에 변명과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대체가 교육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게 없어요. 3선 연임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대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설 교육감. 무책임한 태도는 학교 안전에 구멍이 뚫릴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2년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을 때는 사과 한 번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민감한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도의 뭐 사과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세요? 감화문 발표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추모제에 참석한 800여 명의 교사와 시민들은 이런 설 교육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를 관망하는 듯한 태도는 지역 교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오해에 대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관점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번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상황임에도 설 교육감은 또다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었는데 잘 안 됐다라는 이렇게 변명식의 태도를 보여서 학부모라든지 교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8살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의 계획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명 씨가 오랜 기간 작성해온 일기장을 입수해 분석했더니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일부 파악됐고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려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가 자해를 한 뒤 병원 응급실에서 크게 웃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앓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아직도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어 대면 조사를 열흘째 못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범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돌봄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 경찰은 명 씨가 오랜 기간 작성해온 일기장 형식의 노트를 입수해 계획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해를 시도한 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명 씨가 돌연 크게 웃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울증 외에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은 열어놓고 기존에 확보한 진료기록서 외에 모든 의료기록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당장 공개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려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명 씨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여서 대면 조사조차 열흘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 공개는 범행 상황, 관련자의 진술, 또 압수된 모든 증거, 피의자의 자백, 법원의 판단, 모든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명 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대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고 김하늘 양 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를 둔 다른 학부모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살해 피의자 교사 명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가릴 심의위원회가 무려 범행 한 달 만인 내일 열립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흉악범 신상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이런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을 살인한 살인자, 즉시 신상 공개하라. 당연히 얼굴 공개해야 한다. 8살 하늘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지 한 달이 됐지만 대면 조사 지연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서천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피의자의 신상은 심의를 거쳐 사건 발생 11일 만인 오는 13일 공개됩니다. 지난해 11월 서산에서 발생한 렌터카 살인 피의자인 김명현도 범행 27일 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 속에 대전경찰청이 내일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위해 법조계와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심의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7명 중 4명 이상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하늘양 유가족에게서 신상 공개를 위한 동의서도 이미 받은 상태로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쳐 이름과 성별, 나이와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에 대해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도입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등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그 가족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인 낙인, 또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별개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내일 즉시 널리 알리게 됩니다.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공개되는 건 사건 발생 거의 한 달이 지난 29일 만입니다. 명 씨는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경찰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명 씨의 신상은 앞으로 한 달간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위원이 공개에 동의한 겁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신상 공개 여부가 더 빠르게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명 씨가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이번 결정은 사건 발생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29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명 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통상 닷새 이상 걸리는 공개 유예 기간 없이 명 씨의 신상 정보는 내일부터 한 달간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루어진 대면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명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범죄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까지 마무리한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